최성욱의 취업톡 최성욱입니다. 자,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는 여러분들 삼성 좀 분석 좀 해보려고 해요. 제 그 영상 클립 중에 벌써 한 3개 정도가 있어요. 뭐 매 시즌마다 삼성그룹 자기소개서는 분석을 하고 있는데 문항이 요번에 일부 바뀐 계열사가 있어요. 사본 문항이 좀 바뀐 계열사가 있고 제가 좀 비교를 해봤는데 삼성전자 DS 같은 경우에는 JD가 조금 바뀌었어요. 작년이랑. 작년, 재작년 똑같았는데 요번에 바뀌었어요. 일부 추가가 된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눈여겨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걸 좀 말씀드리고요. 일단 삼성그룹 항상 자기소개서 쓰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되죠? 공고 체크부터 해야 되겠죠? 자, 공고 체크를 하면 좀 눈여겨볼 게 있습니다. 삼성자소서 같은 경우에 눈여겨볼 게 뭐냐면, 자, 지금 제가 이제 새 시즌째 이 안내를 가지고 왔는데, 여기 보세요. 지원서 접수. 작년 대비해서 지금 일주일이 빨라졌어요. 이게 그, 그 추석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지원서 접수하고요. 지원서를 접수한 다음에 이거 여러분들 G샷 알죠? G샷 전에 뭐가 있습니까? 직무적합성 평가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서류 평가예요. 여러분들 지원서 자소서 평가하는 걸 직무적합성 평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삼성에서는. 신기하죠?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뭐죠? 제가 항상 얘기하는 역량 이론 중에 역량에서 보는 게 뭐죠? 역량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조직 핏과 직무 핏을 본다 그랬죠. 직무 핏 평가예요. 직무 적합, 핏. 그쵸? 직무 적합성. 그러니까 직무 핏 평가예요. 여러분들의 서류와 그 자기소개서를 보고선 직무에 적합한지 평가하겠다는 겁니다. 이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 얘기는 뭡니까? 직무에 어울리느냐를 체크한다는 거죠. 그러면 로지컬하게 흘러가면 뭡니까? 직무가 뭘 하는 것부터 알아야 되는 거고 그거에 내가 어울린다는 느낌을 자기소개서와 지원서상에서 뿜뿜 풍겨야지 날 뽑아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평가는 누가 한다? 자, 참고하세요. 삼성전자는요. 아니, 삼성그룹은요. 현직자가 평가합니다. 인사팀에서 평가하지 않아요. 현직자가 이 블라인드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지원서를 낼 땐 블라인드가 아닌데 평가할 때는 학교 이런 것들은 좀 가려요. 마킹 처리하고 그 현직자들이 봅니다. 과장, 차장급, 뭐 부장급, 뭐 요 정도 레벨 연차들이 이제 우리 팀과 관련된 그 직무와 관련된 사람들이 이걸 보게 돼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삼성은 저저번부터 표절 검증 시스템을 도입을 했어요. 삼성 서류에선. 그래서 이제 교차 표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남의 걸 베꼈거나 시중에 떠도는 합격자 소설을 베낀 거는 이제 표절률이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자기 평가, 그러니까 자기 표절도 이제 나오는데 자기 표절은 큰 문제는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여러분들의 소재, 재수삼수도 삼성그룹 꽤 있기 때문에 비슷한 소재를 쓰면은 당연히 표절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건 상관없어요. 본인 걸 비슷하게 쓴 건 과거에 지원했던 거. 근데 남의 걸 베꼈다. 혹은 시장에 떠돌아다니는 뭐 이런 합격자 수를 베꼈다. 그러면 바로 아웃이죠. 그거 검증 시스템 도입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죠. 백그라운드 서류 평가가 아니라 직무 적합성 평가다. 그리고 두 번째, 현직자가 평가한다. 세 번째, 표절 검증 시스템이 있다. 그리고 마킹에서 블라인드로 평가한다. 요 정도 개인 정보들. 요렇게 말씀드리고 요걸 알고 갑시다. 자, 그러면 직무 적합성 평가니까 뭘 알아야 되죠? 직무에 대해 다 알아야 돼요. 자, 다행스럽게도 삼성전자 DS나 DX, 디지털 익스피리언스 이 사업부는 이런 책자를 줍니다. PDF 버전이 채용 공고 사이트에 나와 있어요. 이거부터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이공대 친구들이든 문과 친구들이든 이거부터 보시면서 왜죠? 직무 적합성 평가면 직무를 알아야지 뭘 쓸 거 아닙니까? 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를 가지고 왔는데 이건 삼성전자 DS입니다. 요번 거예요. 자, 출처는 그 PDF 파일이고요. 좀 바뀌었어요. 예, 작년이랑 달라요. 예, 뭐 요건 비슷해. 메모리 사업부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회로를 설계하는 직무고요. 롤을 역할, 디지털 아날로그 회로 설계. 그래서 회로 설계는 이제 전자공학과 친구들이 많이 하죠. 그래서 요게 달라졌더라고. 인터페이스 레이아웃을 이해하여 요 마지막 줄 요거 좀 달라졌고 솔루션 제품 개발에서 요것도 조금 달라졌고 설계 회로 검증, 레이아웃 설계, 제품 설계, 설계 제품 평가 및 최적화, 설계 검증 반복능 개발, 리커멘디드 서치는 추천하는 과목, 기초 전자회로, 전자기학, VLSI 회로 설계, 뭐 컴퓨터 구조, 컴퓨터 네트워크, 인베디드 시스템 이런 것들 없었던 것 같은데 이거 들어간 것 같아요. 리콰이어먼트 보면 요거 새로 들어갔어요. 요거 뭐라고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 전공자 아니어서 FPGA 뭐 이런 거 검증, 역량 보유자 요거까지 있었거든요.
자, 그리고 플러시스, 유대상, 직무와 연관된 경험 보유자, 그리고 커리어 비전, 목표, 미래에 대해서까지 알려주고 있어요. 자, 굉장히 JD가 상세하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더 자세해졌어요, 작년보다. 그래서 요거 정독하시고, 나와의 연결고리를 찾아내고, 그게 뭘로 들어가야 되죠? 소재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소개서에. 두 번째, 이건 문과 겁니다. 영업 마케팅, 명호리 사업부. 보면은 고객 시장 제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뭐 블라블라죠. 데이터 사이언스 활용, 파이썬 등을 통한 실적 분석 및 수요 관리. 뭐 이런 게 등장했어요. 자, 마케팅, 영업, 고객 기술, 마케팅, 공급망 운영 관리 및 전략 수입. 그리고 리콰이어먼트, 플러시스, 커리어 비전. 커리어 비전이 좀 추가가 됐죠? 이런 거 좀 보시면 됩니다. 꼼꼼하게 읽으셔야 돼요. 이거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간혹 그냥 자소설닷컴 켜놓고 1번부터 막 와다다다 쓰는 사람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게 쓰는 거 아니에요. 이것부터 읽으셔야 돼. 여기 가고 싶으면. 그래야 직무 적합성 평가를 통과할 거 아니에요. 직무에 대해 알아야. 아셨죠? 당연한 건데 이걸 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다음에 삼성 사이트에 가시면 관계사 소개 이런 데 가면 직무 소개 이런 브이로그 이런 거 있어요. 이거 내부에서 만든 거니까 이런 것 좀 꼼꼼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바뀌었어요. 제가 이제 그 DX 부문 거 들고 왔는데 이거는 이제 국내 영업 마케팅 한국 총괄적 거거든요. 이것도 조금 달라졌더라고. 커리어 비전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꼼꼼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포부문항이나 이런 거 쓸 때 참고하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삼성자수서는 제가 참고용 영상을 제 유튜브 채널에 어디야 커뮤니티라고 있어요. 제가 글 올리는데 거기에 관련된 것들만 모아서 올려놨거든요. 그거 보셔도 되고 제가 개인 블로그 아시죠? 예, 최성욱의 취업톡 블로그 치면 나와요. 네, 커리어 토크 포유 거기에 들어가시면 제가 최근에 삼성그룹 쓰기용 제 자료 모음이라고 올려놓은 게 있을 거예요. 글이 그거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빠르게 좀 진행할게요. 삼성, 좀 오늘 6개 회사 분석해야 돼요. 자, 첫 번째. 삼성은 요거에 나오죠. 취미, 특기, 동경인물이 나옵니다. 근데 취미랑 특기, 뭐 어떤 저 진짜 너무 거부감 느껴지는 강사들이 있었어요. 취미, 특기는 막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죠. 취미, 특기는 뭐 그런 거 있죠. 뭐라 그러더라. 맞아. 협업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누군가와 함께 하는 취미를 써야 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 여러분, 오, 하고선 이걸, 그런 게 어딨어.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의 솔직한 얘기를 써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귀신같이 합니다. 면접관들. 그래서 취미나 특기 그냥 솔직한 취미가 뭐죠? 여가 시간에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스트레스 풀려고. 그리고 건강하게 그런 스트레스를 푸는 능력은 되게 중요해요. 혼자 해도 괜찮아. 저는 뭐 영화 보기, 혼자서 넷플릭스 보기, 맥주 까먹으면서 뭐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거 써도 돼요. 취미. 그냥 혼자서 음악 감상, 뭐 아니면 조깅, 뭐라도 좋아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취미는 뭐 야구 관람, 뭐 좋아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쓰시면 돼요. 아셨죠? 그래야 만약에 이거에 대해서 면접에서 질문이 나오더라도 솔직한 내 이야기를 해야지 꼬리 질문에 답변이 가능하거든요. 왜냐면 지원서와 자소서는 모든 소스들이 결국에는 면접에서 활용되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서류만 통과한다고 취업하는 게 아니잖아요. 면접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 소재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특기는 말 그대로 특별한 기술이죠.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좀 잘하는 걸 쓰시면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수어봉사 동아리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수어를 항상 썼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래서 실제로 누구 옛날에 시켰었어요.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막 특기에다가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춤이나 응원무 아니면 저같이 수화하면 제가 이제 안녕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뭐 이런 거 하거든요. 이런 걸 시켰어. 근데 지금은 잘 안 시켜요. 옛날처럼 뭐 갑질한다는 얘기가 하도 나와가지고 면접관이.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특별한 기술. 뭐 시키면 또 이건 기회지. 내가 그걸로 각인시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진짜 잘하는 걸 하나 써보세요. 뭐 래핑 뭐 써도 되고요. 힙합, 뭐 랩 가사 만들기 뭐 이런 것도 좋아요. 제가 기억에 남는 건 폴댄스도 있었고. 근데 다만 이 두 개 취미나 특기에서 좀 피해야 될 건 있어요. 정답은 없지만. 뭐냐면 좀 사행성이 있는 거, 건전하지 않은 건 좀 조심해야 돼요.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본인이 재무회계 지원자야. 근데 여기 취미에다가 경마나 정선에서 이렇게 카지노, 블랙잭을 썼네? 이런 거 이러면 안 되는 거지. 그쵸? 재무랑 돈 만지는 사람이 기업에서 이런 건 안 돼요. 사행성이 있거나 이런 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존경인물 한번 넘어갑시다. 자, 존경인물은요, 말 그대로 리스펙입니다. 리스펙이 뭐죠? 존경하는 거죠. 존경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닮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존경하는 인물이 가진 것들을 이렇게 추구하고 밸류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가치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존경 인물을 쓸 때는요, 되게 중요한 게 누굴 쓰든 상관은 없는데 존경하는 이유가 중요해요. 아마 한두 줄 쓰게 돼 있을 거예요, 지원서에. 그래서 존경하는 이유를 좀 꼼꼼하게 진짜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써도 돼요. 상관없어요. 흔한 거 써도 되는데 Y가 중요합니다. 왜냐면 그 모습이 여러분들이 되게 추구하는 모습이라서 자기소개서잖아요. 여러분의 모습을 투영할 수 있겠거든요. 존경하는 인물만 보고도. 그래서 실제로 저 쓰고 합격한 친구도 있었어요. 자, 그래서 취미와 특기 존경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에세이 1, 2, 3번은 여러분들 삼성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 공통이죠. 공통이고. 자, 다시 한번 돌아갑시다. 우리 아까 처음에 뭐라 그랬죠? 삼성의 서류평가는 직무적합성 평가다. 이 세 문항을 가지고 직무적합한지 여부를 따져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항상 제 자기소개서 쓸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모든 문항을 펼쳐놓은 다음에 그러니까 자솔닷컴이 이제 하나하나 나오잖아요. 이걸 다 이렇게 워드나 이런 데로 옮겨가지고 펼쳐놓고서 보면서 소재를 뭐 어떤 소재를 여기다 매칭할지 작전을 짜면서 들어가라 그랬죠. 자, 마찬가지예요. 자, 1, 2, 3번을 보면 직무 역량을 직접적으로 묻는 문항은 없습니다. 요즘 이제 DS랑 DX는 4번 문항이 생겨가지고 뭐 상관은 없거든요. 그래서 에세이 1번 삼성전자를 지원한 이유와 입사 후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꿈을 기술하십시오. 굉장히 쉽죠. 700자입니다. 삼성전자를 이원한 이유 뭐죠? 너 삼성 왜 지원했니? 지원 동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입사해서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꿈, 미래 이야기죠. 미래 이야기는 뭐죠? 포부 문항이에요. 그래서 이 문항은 간단합니다. 지원 동기와 포부를 섞어서 써라는 문항이죠. 근데 이게 문항이 700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분량의 압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역량 이론 클립 본 친구는 알겠지만 이거는 모티브를 묻는 겁니다. 모티브. 그쵸? 지식기술 태도 중에 태도의 한 구성 요소인 태도가 뭐로 구성되어 있죠? 모티브, 셀프 컨셉, 캐릭터, 밸류 이런 것들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모티브를 물어보는 문항이에요. 그래서 지원 동기와 포부를 섞어 쓰시면 되고요. 이런 게 쓰기 어려울 때는요. 제 클립 보세요. 지원 동기 클립과 포부 클립을 보시고 두 개를 섞으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그리고 잘 안 써지는 친구들. 왜냐면 여러분들은 계속 잘 보이고 싶은 욕구가 있다 보니까 글이 잘 안 나오거든요. 그럴 때는 그냥 면접이라고 생각해봐요. 그래야지 A를 물어봤을 때 A를 답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두 가식이 되고. 자, 그러면 삼성전자를 지원한 이유는 뭡니까? 뭐 삼성 빵빵이 되겠죠. 그러면 제가 삼성전자를 지원한 이유는 삼성전자가 최근에 블라블라 하면서 기업 분석 들어가든가 2년이 있는 친구들 2년설을 등장시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간 거죠. 그래가지고 삼성전자가 최근에 뭐 저기 AI 관련해서 HBM 쪽에서 뭐 경쟁사 대비해가지고 그렇고 만약에 파운드리 사업을 썼다 그러면 뭐 T사 있죠? TSMC보다 지금 밀리고 있잖아요. 뭐 이런 얘기 막 쓰는 거예요. 경쟁 분석을 해서 나만의 분석을 쓰고 이런 상황에서 내가 공정 기술을 썼다 그러면 이럴 때 되게 중요한 게 수율을 낮추고 분양률을 낮추고 발열을 줄일 수 있는 그런 공정을 잘 설계하거나 이것들을 이렇게 분량률을 낮추는 그런 공정을 좀 이렇게 운영하는 거다.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데 내가 그런 것들을 실제로 해봤다. 그래서 내가 삼성전자 지원한다. 이렇게 가야죠. 그리고 최악의 지원 동기가 이런 거죠. 삼성전자는 초격차를 이루면서 1등을 하고 있고 블라블라 하면서 그냥 삼성전자 자랑 이만큼 써놓고 내가 그래서 그 안에서 성장하고 싶어서 삼성전자 지원합니다. 내가 거기서 전문가가 되고 싶어서 삼성전자 지원합니다. 이런 게 최악의 지원 동기죠. 그래서 뭔가 쏙 빼먹으려는 느낌. 회사 자랑 이만큼 한 다음에 거기서 성장하고 싶어요, 배우고 싶어요,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이거가 최악의 에세이 1번 서술법이고요. 만약에 잘 쓴 자소서는 삼성전자를 경쟁 분석하거나 분석을 해서 거기서 필요한 역량을 도출하고 그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살짝만 건드려주는 거예요. 경험 서술하는 거 아닙니다. 1번은 700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경험 서술을 해버리면 지원 동기가 묻혀요. 그래서 이제 살짝 건드려주면서 삼성전자에 저 이런 역량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서 이런 걸로 이루고 싶어요 하면서 제가 미래에 만약에 입사하게 된다면 회사에서 뭐 어떤 것들을 이루고 싶어요 하면서 포부 그려주고 그걸 위해서 계획까지 짜주는 거죠. 어떤 거 해보고 해서 이거 이루고 싶어요. 이런 로지컬한 플로우로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들 자소서 혹시 쓴 거 중에 회사 자랑 이만큼 뭐 신문에 나온 거는 어디서 찾은 거 이만큼 회사 자랑 해놓고 배우고 싶어요, 성장하고 싶어요, 같이 성장하고 싶어요, 전문가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썼으면 그건 잘못 쓴 거예요. 되게 낮은 점수를 받는 자소서죠. 자,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에세이 1번 뭐 봐라? 제 지원 동기 클립, 포부 문항 클립 보십시오.
이거 하나만 해도 20분, 30분짜리 강의인데 여러분들 빠른 속도로 보면 금방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에세이 2번. 본인의 성장 과정을 관리하기 기록하되 현재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건, 인물 등을 포함하여 기술하십시오. 성장 과정 뭐죠? 누구나 성장을 하죠. 성장을 하는데 어떤 계기에서 성장을 해요, 사람이라는 거. 그걸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인생에서 정말 그 흔히 얘기하는 굉장히 큰, 굉장히 큰 뭔가 이렇게 사건이나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서 사람은 변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쓰는 거지. 그래가지고 제가 항상 예시 드는 게 그런 거예요. 롤플레잉 게임 뭐 디아블로나 이런 거 하다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몹이라고 하죠. 이런 걸 막 죽이면 뭐가 올라갑니까? EXP. 그쵸? 경험치 와랄라님. 경험치가 올라가요. 그리고 정말 큰 난관을 겪어서 이걸 해치우면 크게 경험치가 올라가죠. 여러분들도 인생에 그런 경험치가 올라갔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쓰는데 다시 원론적으로 돌아가서 삼성의 서류 평가보다 직무 적합성 평가예요. 그러면 2번도 뭐죠? 성장 과정에서 보여주는 그 소재나 내가 추구했던 뭔가 내 변화 모습들이 한두 개 정도, 그러니까 이거는 1500자리 에피소드가 2개가 들어가야 되고 완전한 글로 서론, 본론, 결론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에세이 2번은. 그랬을 때 눈에 보여지는 그 역량이라는 게 태도라든지 역량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그런 것들이어야 돼요. 직무와 좀 연결고리가 있는 소재를 쓰든가 아니면 직무와 연결고리가 있는 역량을 갖춘 경험을 이야기하든가 아니면 태도를 보여줄 때 태도나 가치관의 성립을 보여주더라도 그 소재 자체가 직무스럽거나 이런 걸 좀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자, 요것도 제 성장 과정 샘플 보세요. 성장 과정 강의 영상이랑 그러면 확 이해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뭐 작품 속 가상인물도 가능해. 뭐 흔히 얘기하면 슬램덩크에서 송태섭 보고 내가 충격받아가지고 내 삶이 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만화책 보고. 그런 것도 괜찮아요. 에세이 3번. 최근 사회 이슈 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 가지를 선택하고 자신의 견해를 기술해 주세요. 자, 신문이나 사설 복붙하는 건 최악이고요. 이 사회 이슈라는 건 결국엔 이슈화가 된 거잖아요. 이슈화라는 게 뭐죠? 누구나 북적북적 막 시끌시끌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 이슈 문항은 소재 자체가 겹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대놓고 사회 이슈를 쓰라 그러니까. 그래서 요즘에 뭐 유행하는 거 있잖아요. 아래 공포, AI 가상화폐, 기후변화 뭐 이런 것들 쓰겠지 여러분들. 그런 걸 많이 쓸 텐데 어떤 이슈도 좋아요. 하지만 이게 이제 아까 누가 평가를 한다 그랬죠? 현직자가 평가한다 그랬죠. 직무 현직자가 평가를 하기 때문에 물론 제가 기억나는 친구들은 제가 지도했던 친구 중에는 젠더 이슈 쓰고도 한참 그 미투 운동이랑 이런 거 막 난리가 났을 때 젠더 이슈를 쓰고도 합격한 친구가 있어요. 굉장히 로지컬한 그 사고 구조를 보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그걸 이제 산업기업 직무랑 연결시키기가 되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슈도 좋지만 산업기업 직무랑 그 중에 하나라도 좋으니까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이슈, 그런 로지컬한 그런 흐름이 좋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 사회 이슈 문항을 강하게 만드는 스킬이 있어요. 뭐냐면 자신의 견해를 기술을 할 때 내 경험을 넣는 거야. 내 경험을. 이해되세요? 내 경험. 예를 들어서 아까 뭐 예를 뭘 들까? AI가 대체할 수 있냐, 뭐, 이런 거를 쓰는 건데, 거기에다가 본인이 직접 생성형 AI를 써서 뭘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되게 조심스러워야 된다. 이게 이제 정보를 수집해서 그냥 뿌려줄 뿐이다 보니까 이게 맞는지 틀린지는 검증이 안 되잖아요. 아직 AI가. 막 이런 것, 내 경험을 막 넣어서 써주면 되게 굉장히 뭔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뭔가 나만의 경험이 들어가면 자신의 견해가 강화됩니다. 뻔한 얘기가 안 되는 거죠. 내 경험으로 이 사회 이슈를 풀어내기 시작하면.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좋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SL 3번까지 보여드렸고요. 문제가 뭐냐면 많은 삼성 계열사들이 사법 문항이 이제 2년 전에 생겼어요. 2년 전인가 3년 전에. 이게 사법 문항은 대부분 직무와 유관한 문항들이 많아요. 이게 기업 그룹사마다 다 다르긴 한데. 근데 자, 4번이 없는 데가 있어요. 올해도 보니까 몇 군데 없더라고. 그래서 SDI랑 SDS랑 바이오에피스가 4번 문항이 없고 이 앞에 있는 SA 1, 2, 3만 가지고 여러분들의 직무 적합성을 보여줘야 돼요. 이해되시죠? 자, 그거 참고하시고 이제 4번 문항이 있는데 봅시다. 삼성전자 DX, 디지털 익스피리언스, 갤럭시 와치, 뭐 갤럭시 이런 거 웨어러블 기기 만드는데 여기 보면 직무 적합성 평가 중에 4번 문항이 요거예요. 지원 직무 관련 본인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작성하고
본인이 지원 직무에 적합한 사유를 자 요게 특이하더라고요. 웨어러블 기기다 보니까 제품이라는 게 소비자가 체험할 수 있는 걸 만들어내요. DX는.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제품과 서비스 사용 경험을 기반으로 기술하십시오라고 돼 있어요. 이거 무조건 대놓고 너 우리 회사 거 못 써봤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삼성 헬스. 저는 이제 갤럭시 쓰는데 뭐 그런 걸 이제 물어보는 거죠. 아 갤럭시 아니고 저는 샤오미를 쓰는데 그걸 깔아놨죠. 갤럭시 워치를 써서. 그래서 그걸 천자인데 쓰래요. 이거는 이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순서대로 자르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지원 직무 관련 본인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작성하십시오. 제가 지원한 직무는 마케팅입니다. 삼성전자 DX의 제품군의 특성상 이런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는데 그런 마케팅 전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빵빵빵한 역량입니다. 전 그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인턴 당시 리서치를 블라블라 뭐 하면서 이제 경험 막 쓰는 거지. 스타 이런 거 써가지고. 했습니다. 특히나 제가 이 지원 직무에 적합한 사연은 실제로 제가 삼성전자 제품을 사용하면서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런 걸 느꼈고 블라블라블라블라 뭐 이렇게 가는 거지. 느낌 아시겠죠?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글이 안 나오거든요. 자소서는 대화한다는 느낌으로 면접이라는 느낌을 한번 쓰시면 조금 뼈대가 잘 잡혀요. 자, 다음에 삼성전자 DS 4번 문항. 요건 이제 DS 반도체 쪽이에요. 지원 직무 관련 본인이 갖고 있는 전문 지식 경험을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인이 지원 직무에 적합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세요. 이건 이제 사람이 만질 수 있는 건데 DS는 반도체를 만들다 보니까 B2B가 메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요건 사용 경험인데 요건 사용 경험이 안 나왔죠. 작년에 사실 삼성전자 DX가 더 복잡했는데 이렇게 하나로 통일이 됐어요. 자, 요거 플로우 보여드릴게요. 일단 요걸 많이 빼먹어요. 뭐 마케팅 관련해서는 막 이런 게 아니라 삼성전자 DS의 마케팅 특성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친구가 직무를 이해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많은 취준생들이 많이 빼먹어요. 시작할 때. 왜냐면 삼성전자 DS의 제품군은 반도체이기 때문에 반도체는 B2B 중심이고 B2B 반도체라는 특성상 만약에 영업 마케팅을 쓴다 그러면 영업 마케팅의 특성이 일반 소비자랑 달라져요. 그러면 특성이 달라진다는 얘기는 하는 일이 달라지는 거고 하는 일이 다르면 역량이 다르거든요. 이것까지 캐치하는 게 제일 좋은 거지. 그래서 직무 분석을 통해서 역량 도출하고 그거를 하기 위한 내 지식과 경험을 일부 나열한 다음에 한두 가지 경험 정도. 이게 지금 천자하면 뭐 한 두 가지, 맥스 두 개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를 디테일하게 들어가거나 해서 한 개 정도 디테일 들어가고 이걸 통해서 이 직무에서 어떤 걸 기여할 수 있다 하고 살짝 포부까지 건드려주면 굉장히 좋죠. 직무 포부까지. 그래서 1번이랑 좀 겹칠 수 있으니까 뒤에는 생략해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이래서 내가 지원 직무에 적합합니다라고 이제 주장을 끝내야 되겠죠. 왜냐면 이 자기소개서는 주장하는 거거든요. 내가 니네한테 조직에 어울려, 직무에 어울려. 이런 느낌으로 쓰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예시를 들어놨어요. 네, 뭐 이런 식으로 들어놨거든요. 그래서 요거 오늘 설명 못합니다. 시간 없어서. 별도 성장과정 예시라는 영상이 있어요. 이거 삼성 거 가지고 제가 만들었거든요. 요거 좀 읽어보시고 제가 좀 추천드리는 건 여기에다가 요즘에 자소서가 제가 올해 이제 자소서도 많이 보잖아요. 저도 상담을 하니까 학교에서 왜 죄다 빵빵 역량, 빵빵 역량과 빵빵 뭐 아니 카드사 쓰는 친구는 죄다 데이터 분석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제모에게 쓰는 친구는 죄다 꼼꼼한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뭐 마케팅 쓰는 친구는 리서치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다 똑같아. 차별화가 안 돼요. 왜 이러나 몰라. 다 똑같이 쓰고 그리고 진정성이 안 느껴져요. 어디서 본 듯한 느낌? 아마 합격 자소서 많이 보는 것 같아. 이런 거 되게 별로예요. 그런 자소서는 보면 쓱 읽고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역량 키워드를 전개할 때도 재미를 통한 교육의 의미와 마감을 놓치지 않는 성실함. 이렇게 제가 썼는데 여기다 성실함과 교육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되게 나한테 맞춤형으로 이 역량을 다시 재정이 내린 거예요. 그래서 마감을 놓치지 않은 성실함과 재미를 통한 교육 뭐 이런 거고요. 자소서 쓸 때 여러분들 건조하게 쓰면 안 돼요. 여기 보면 잘 봐요. 제가 이거 다 강의를 할 수 없기니까 포인트만 말씀드리면 여기 보면 고민이 됐습니다. 뾰족한 수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고민에 빠져 있을 때 여기 보면은 어떻죠? 머리를 딱 때렸습니다. 막 보면은 대성공이었습니다. 뭐 뭘 느꼈습니다. 어때요? 감정, 의미 부여, 생각 이런 게 막 들어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소서 쓸 때는요. 생각, 느낌, 배운 점 이런 것들, 감정 이런 거에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진정성이 느껴져요. 안 그러면 되게 건조하고 어디서 본 듯한 글처럼 느껴질 가능성이 높아요. 알죠? 그런 거 좀 유의해 주세요.
자, 그럼 여기까지 하기 전에 질문 들어온 거 조금 보면서 갑시다. 자, 보니까 윤이나 반장님, 존경하는 이유를 썼을 때 그 존경 의문들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적용되면 안 되는 걸까요? 예를 들어 유재석을 썼다고 했을 때 어떤 이유를 썼는데 그 이유가 유재석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도 해당되는 얘기라면요. 아니 뭐 유재석이 누가 봐도 유재석이 뭐 유재석 되게 자기 관리 잘하고 되게 부정적이지 않잖아요. 또 한단 멘트를 할 때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존경한다 이런 거 뭐 써도 되지. 제가 기억나는 친구 최종 합격한 친구인데 장도연 썼었어요. 장도연 당당하고 그리고 그 뭐죠? 이렇게 어디 무대에 올라갈 때 이렇게 자뻑 상태로 올라가거든요. 그런 걸 어디서 얘기를 했었어요. 뭐 그런 거 써도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건 상관없어요. 누가 봐도 아 유재석이 이런 면 때문에 유재석을 존경하는구나 이렇게 느껴지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정답이 없어요. 본인의 진짜 본인이 왜 리스펙하는지 그냥 뭐 내 마음을 담아서 쓰면 돼요. 그리고 라우라님, 혹시 지원 동기가 경험을 통해 얻게 된 거면 그 경험은 적어도 될까요? 당연히 적어도 되죠. 제 2년설이라고 제 지원 동기 클립 보면 첫 번째가 그게 제일 좋아요. 예를 들어서 본인이 삼성전자에서 뭐 학생 기자단을 했어. 그러고 당연히 써야지 지원 동기에. 경험으로 내가 그때부터 삼성에 감심을 가졌다면. 이런 느낌이거든요. 제가 강의한 거 이미 본인이 라우라 님이 얘기한 게 가장 파워풀한 지원 동기로 제가 예시를 들어놨습니다. 손님 김님, 별로 이슈가 아니에요. 아이고, 영화값도 이슈죠. 여기 신문에 여러 번 나왔는데. 최민식 님이 이야기하면서, 뭐, 이게 심지어 막 이렇게, 모 교수가, 뭐, 카이스트 교수님이셨죠?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논쟁이 있었잖아요. 그럼 써도 되죠. 다만, 산업기업 직무와 연결고리가 있으면 더 좋고, 본인의 경험이 들어가면 더 좋고. 아셨죠? 자, 여기까지 삼성그룹 좀 분석을 마쳤습니다.